네, 강프로입니다.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알테오젠 5%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여기 지난 금요일 날 조금 휘청했죠. 그때 걱정을 좀 하셨을 겁니다. 이 하락한 이유부터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오늘 반등한 이유가 이해가 될 겁니다.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면요. 자,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에서 이란을 때렸죠. 그리고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 왜 알테오젠 왜 키트루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지? 머크가 뭐 큰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바이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립니다. 그랬을 때 유가가 폭등하죠. 실제 유가 폭등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유가는 지금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유가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43분입니다. 내용 보면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쵸? 이 내용 보면 지난 금요일이죠. 유가가 7에서 8% 정도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여기 고가를 보면 금요일 날 고가예요. 12% 정도까지 폭등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중동 쪽에서 특히나 이스라엘과 이란이 붙었을 때 이란이 할 수 있는 대응 중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또는 좀 극단적으로 가면 산유국들의 유전을 때린다는 이야기까지 돌았기 때문에 급기야는 JP모건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잖아요. 그러면 유가가 130불 때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내용까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왜 알테오젠하고 연관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게 유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금리 인상은 못합니다. 아무리 유가가 130불까지 다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지금 4.5%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다시 5% 가고 5.5% 가고 금리를 이렇게 맞춘다? 이거 자체는 불가능해요.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올해 미국의 금리가 0.5%, 즉 2회 0.25씩 잡았을 때 2회 인하할 것을 미증시는 반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야, 이거 2번 못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됐을 때 바이오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금리에 민감하게 작용을 하죠. 이런 영향에 대한 부분이 지난주 금요일 날 폭락을 만들어냈었던 겁니다. 근데 추세를 훼손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자, 보세요. 알테오젠이 여기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뭐 고가 한 45만 원 정도 만들어 놓고 뭐 등락 구간을 조금씩 거쳐 오고는 있었죠. 근데 이 정도의 조정은 필요했었습니다. 물론 여기 3월 달에 뭐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면서 움직였으면 훨씬 더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나쁘지 않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상승했었던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23년 9월 달 신고가 만들고 나서 여기서 머커와의 계약권 실제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거의 한 8만 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45만 원대까지. 그쵸? 몇 배입니까 이거? 한 6배 정도 주가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거의 한 2월 달부터 11월 달까지잖아요. 7에서 8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주가가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고가에서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악재도 터졌죠. 할로자인과의 특허 분쟁 건들. 근데 이 할로자인과의 특허 분쟁을 첫 번째 불거지게 만든 게 어디였죠? 머크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올해 말에 키트루다 SC 출시를 앞두고 그때 가서 할로자임이 뭔가 딴지를 걸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 그쵸? 출시하기 전에 올해 9월에서 10월 달이면 키트루다 SC, 즉 ALT B4가 출시가 됩니다. 키트루다 SC 제형으로. 원래 IV 제형이었는데 SC 제형으로 바뀌면서 생존율도 늘어났고요. 가격도 싸졌습니다. 왜? 아니, 정맥주사보다 피하주상 그냥 한 방 꽂으면 끝나는 거니까. 정맥주사는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공간 필요하지, 비용도 늘어나지, 시간도 오래 걸리지. 그쵸? 이런 부분들. 그래서 SC 제형 간편하게 맞지만 효과는 좀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생존율도 더 올라갔어. 단단히 준비를 해놨는데 할로자임에서 걸어봐요. 이런 부분들을 먼저 막은 겁니다. 그러면 할로자임에서 SC 제형을 먼저 만들었는데 왜 먼저 걸었을까요? 할로자임에서 SC 제형을 만들면서 지나치게 광범위한 특허 이 범위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할로자임에서 SC 제형을 만들기 위해서 1번, 2번, 3번을 넣어놨다면 1번 들어가 있으면 그냥 전부 다 할로자임 거, 2번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할로자임 거, 3번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할로자임 거. 이거 말이 안 된다. 요걸 건 거예요. 할로자임 거 잘못됐어. 할로자임 팔지 마.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SC 제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1번에 대한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이것까지 특허 이 범위로 묶기에는 너무나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 구간을 밟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형성했었던 이 고가 구간도 이제는 탈환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증시 기준에서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3월 18일 이후에 미증시가 폭락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4월 달에는 완벽하게 박살이 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무리 알테오젠이 미래 가치가 좋아진다고 한들 미증시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라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부분, 그렇죠?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해야 된다는 부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올라가는 종목일수록 더 많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애플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성장세를 밟아가니까 거의 한 8년 말 200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시가총액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15년 이상이 지났는데, 엔비디아도 보세요. 엔비디아도 정말 23년도부터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가에서 횡보 구간을 1년째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위에서 등락 구간은 있지만요.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이 확실하게 잡혀 있죠. 그렇죠? 왜? 머커의 계약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건이 한 40조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익으로, 알테오젠의 이익으로 환산했을 때 연 1조 원 정도의 이익이 머크로부터 들어온다는 것도 오피셜하게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럼 이 내용에 맞춰서 주가 상승은 이미 나온 거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SC 제형의 범위가 넓어지는 작업들이, 그쵸?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ADC 쪽, 그쵸? 이미 키트루다 SC 쪽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키트루다가 뭐예요? 3세대 항암제. 그럼 ADC는 뭐예요? 4세대 항암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즉 SC 제형의 범위는 무궁무진하게 넓어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여기 거의 한 바닥부터 따지면 여기 보세요. 한 5만 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45만 원 정도까지 올라온 건 키트루다 SC에 대한 내용으로만 이만큼까지 올라온 거다. 왜? 연 1조 원 정도의 이익이 예상되어지니까. 예상이라는 말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확정되잖아요. 떨어집니다. 근데 예상한다는 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주가가 반영하는 과정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신고가 구간 이후부터,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예상하는 걸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상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부터, 여기부터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뭐예요? 보세요. 1조, 그리고 성장주들의 평균 PER 그냥 아주 간단하게 30배만 치더라도 P2죠. 이게 P2. 뭐 정확히 따지면 PER, 멀티플이라고도 합니다. 30배를 따졌을 때 30조. 근데 지금 시가총액 얼마예요? 21조. 그쵸? 근데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요만큼입니다. 우리가 알테오젠의 실적을 보잖아요. 또는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을 보잖아요.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 좋아지는지 고평가받았다 그래서 매매를 못 합니다. 근데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세요. 알테오젠 말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거 4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2만 원부터 지금 6만 원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3배 정도 상승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거 원전에 대한 수요가, 그리고 미국에서 원전에 대한 4배 증가하겠다는 2050년도까지 요 내용이 있기 때문에 2050년도는 25년 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미국에서 원전 한 대, 그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이 지금 막 엄청나게 좋아지고 하나요? 그거 아니죠. 근데 주가는 어때요? 3배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뭐예요? 선반영하는 거라고요. 그럼 시작점은 어디예요? 신고가, 신고가.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거라고요. 주식은 정확하게 저가를 잡는다. 요거 못해요. 정확하게 고가에 매도할 수 있다. 이거 못한단 말이에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 잡을 수 없습니다. 절대 못 잡아요. 근데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에는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요 정도에는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도하는 것도 요 정도에는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봤을 때도 매수할 때도 요 정도에는 매수권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어요. 뭐 특허 분쟁 승산이 높아졌다, 뭐 피하 주사
지방 제형, 즉 SC 제형 뭐 10월달 출시한다, 할로자임 뭐 끝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40도 이상의 뭐 항암제 승기를 잡았다 이런 내용들 이슈를 하나하나 우리가 추적을 하다 보면 주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루하루 등락하는 거 못 잡는다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6월 13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6% 빠졌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시장에 의해서 빠지는 건지 종목에 대한 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추세를 이해했을 때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주도주라고 강조를 드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알테오젠, 바이오죠.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이죠. 그리고 하나시스템 방산이죠. 그렇죠? 그리고 바닥부터 지금 바닥을 확인하고 치고 올라오는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군들 이 안에서만 매매를 해야 된다. 그게 주도주 매매다. 시장이 움직일 때 그렇죠? 많이 빠졌다고 움직일 것 같았으면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반등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에코프로 같은 거 올라왔나요? 반등했지. 여기 보세요. 38,000원부터 쭉 보면 45,000원까지 반등폭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그쵸? 38,000원, 45,000원. 거의 한 20% 정도 상승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바닥을 잡아야 20%. 그러면 바닥 안 잡고 위에 고가 못 잡으니까 빼고 최바닥은 못 잡으니까 뺐을 때 그쵸? 5% 빼면 몇 프로예요? 기껏해야 한 10% 내외 정도. 추세가 안 좋은데 그렇다고 물리면 몇 년씩 물리는 거예요. 이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군들 즉 많이 빠진 종목군들이 이래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알테오젠은 어때요? 이렇게 보면은 많이 빠진 것 같죠. 근데 밑을 보라고요. 많이 올라온 만큼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했고 실적이 아직 좋아지려면 멀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들은 나중에 나오는 거니까 주가는 먼저 반영을 하는 거니까 두산에너빌리티 마찬가지잖아요.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전쟁 터지면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죠. 좀 크게 볼게요. 에코프로 지우고 어떻습니까 여기? 애초에 신고가 구간이었다고 원래부터 약한 상태에서 갑자기 빵 뜨더니 갑자기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전부 다 신호를 준다고.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신고가 만들고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조정이 점점 짧아지잖아요. 그쵸? 계속 급기 어때요? 지금은 상한가 18% 이렇게 상승한다고.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매하기 위해서는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신고가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알테오젠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테오젠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매매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두산에너빌리티 마찬가지고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움직이는 뭐 최근에 계속해서 붙어 들어가요. 한전기술도 마찬가지고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군들이 전부 다 주도주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알테오젠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포함해서 주도주에 대한 실시간 타점 그런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래요. 코스피 1.8% 상승 3,000포인트 근접했다. 중동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도 코스피 반등에 성공을 했다.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까 전에 제가 에코프로 보여드렸죠.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 계속 가나요? 안 가잖아. 그쵸? 근데 알테오젠은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난주에 7%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 바로 땡겼잖아요. 미국 지금 선물도 미증시 열려봐야 알겠지만 급반전을 하고 있습니다. 0.8, 뭐 0.9%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요. 물론 장 시작하면 급등락하는 구간들이 생기겠지만 근데 우리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성장을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전쟁이 터진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뭐 이 얘기 저 얘기 뭐 막말을 뭐 퍼붓는다고 하더라도 유가가 올라가는 거 요거 가장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플레이션 생각 하나도 없이 이스라엘이 때리는 걸 그쵸 용인했을 리가 없다고요. 요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 근데 이걸 실전에 적용시키는 과정에서는 가격을 확인했을 때는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뭐예요? 매도는 내리는 거 보고 하면 된다. 주도주만 매매해야 된다. 대신에 그쵸? 왜? 우리는 정확하게 고가 잡을 수 없으니까. 알테오젠도 이제 새로운 시작 구간에 왔고요. 45만 원을 돌파하는 순간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다시 6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온다고요. 기본적으로 60만 원까지 올라가는 내용들이 어디서 나와요? 키트루다 SC만으로도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 뭐예요? ADC를 포함해서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 가격대에 맞춰서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 주도주만 매매해야 된다. 조선 원전 바이오 방산 반도체 이 안에서 그리고 실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본다면 보세요. 최근에 강한 종목들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오전 11시 7분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5% 상승. 근데 종가 얼마 나왔나요? 11.9%까지 올랐습니다. 어때요?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몽땅 보유해라. 그렇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도 보면 어떻습니까? 올려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현재 6월 10일 날 어때요? 15% 수익 중이다. 매도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근데 지금 등락했을 때 39만 4천 원보다 지금 더 높아요. 40만 원 다시 돌파했습니다. 몇 프로 수익이에요? 지금 20% 가까이 수익 구간에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매수한 구간을 보더라도 이때도 말씀드린 6월 9일 날에도 그리고 쭉 올려서 보면 제가 새로 매수한 구간이 있습니다. 자, 7% 급등 몽땅 보유해라. 37만 원일 때도 월요일 재매수. 그렇죠? 월요일 날 한번 보죠. 그러면 보세요. 6월 2일 날이죠. 34만 7천 원에 지금 얼마? 40만 6천 원이잖아요. 어때요? 오전 10시 30분 35만 5천 원 7%대까지 높여져 버려. 34만 7천 원인데 어차피 아래 호가부터 잡히겠죠?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 가격 확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그리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렇죠? 제 실제 매매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쭉 보시면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 구간을 잡고 있죠?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기고 있을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꾸준하게 매매를 해간다. 그리고 급기야는 어때요? 지금 급등하는 상황에서 한 주도 매도하지 않았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 구간 잡았고 여기서 등락하는 구간에서 매도하고 다시 매수를 했는데 67% 차익을 봤습니다. 초기 매수한 물량들은 이미 130%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 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급등세를 만들어냈다는 점.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왜 일어난다고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선반영되니까. 이 선반영하는 건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구간에만 매매를 해야 되고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알테오젠 실시간 타점과 함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이렇게 두 자릿수 중에서 막 60%씩 70%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론상으로는 뭘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뭔가 갈만했더니 전쟁이 터지고 뭔가 이제 좀 가나보다 싶으면 뭐 다른 문제 터지고 근데 시장 항상 그래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죠.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여기 핵심 사항 매도는 내리는 거 보고 해야 된다. 왜? 고점 못 잡으니까. 그리고 주도주만 매매해야 된다. 왜? 시장보다 강하니까. 시장은 조정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올라옵니다. 하지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시장보다 덜 빠지고 시장이 올라갈 때 시장보다 먼저 올라간다. 이런 건 어디서 나와요? 신고가 종목에서 나온다.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고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알테오젠과 함께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